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처럼 이 작은 붉은 열매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자연의 비상약 꾸러미입니다. 토마토 한 개로 혈관, 뇌, 뼈, 피부, 소화기관, 그리고 전립선까지 어떻게 다독여주는지, 또 드실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음식과 짝지어야 이 약효가 배가 되는지, 그리고 온전히 익혀서 맛있게 보관하려면 어떤 요령을 지켜야 하는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마토가 몸속에서 벌이는 5가지의 대표적인 대공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달라붙어서 눌러붙는 과정을 차단해서 혈관 안쪽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핀란드 동부에서 1258명을 약 12년 정도 추적 연구를 했었는데, 혈중의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약 55% 정도 감소했었다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는 심장을 지켜주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서 끈적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혈전을 용해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남성 44명의 임상실험을 했었을 때 하루 라이코펜 30mg 정도를 섭취해서 약 12주 후 정자의 운동성이 40% 증가해 슈퍼정자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같은 작용이 심장의 혈류 개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뇌와 눈을 살펴주는데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뇌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늦춰주고, 또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로 굳는 것을 막아서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네덜란드의 NIA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540명에게 약 4년간 토마토와 시금치, 당근을 자주 먹게 해봤더니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가 약 47% 정도 늦춰졌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효과는 뼈와 근육을 돕는 건데요. 비타민 K가 칼슘을 뼈 단백과 결합하게 해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또 라이코펜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저지해서 노년성으로 오는 골다공증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교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울토마토 150g을 약 3개월간 섭취했을 때 골 흡수 지표가 24%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과 피부를 보호하는 건데요. 토마토 과육의 이 식이섬유와 유기산이 장내의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변비를 해소하고, 또 비타민 C와 E가 피부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서 주름과 기미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영국의 노팅엄대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약 12주간 토마토 페이스트 55g 정도를 섭취했던 군이 있었는데, 자외선에 의한 피부 홍반이 약 33%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빨갛게 다 익혀서라는 단서를 빼먹으면 약 대신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의 껍질이나 씨앗 부위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독소가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우리의 위장관의 신경을 자극해서 메스꺼움이나 복통, 또 현기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고용량에서는 심박이 불규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완숙 단계로 우리가 후숙을 시키면 이 솔라닌 함량이 약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꼭지 근처에 녹색띠가 혹시 남아있다면 신문지에 싼 다음 실온에서 2일 이상 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후숙 시에는 이 종이봉투 안에 사과 조각을 넣으면 사과에서 내뿜는 에틸렌 가스 덕분에 더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상극인 음식 5가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삶은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여기에 전분이 라이코펜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약 20% 이상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이 전분의 소화로 가스가 많이 생기다 보면 배의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인데요. 비타민 B군을 대사 과정에서 대량 소모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깎아먹는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오이와 양배추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나 미로시나아제가 비타민 C를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항산화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한 간장, 베이컨, 그리고 훈제 햄인데요. 이 음식들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칼륨의 혈압 강화 효과를 상쇄하고, 또 햄 속에 있는 아질산염이 라이코펜과 반응해서 발암성의 N니트로소 화합물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름진 삼겹살의 대량 섭취인데요. 포화지방이 위의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산성의 토마토즙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궁합이 잘 맞아서
약효를 두세 배 정도 키울 수 있는 조합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안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이 불포화 지방이 라이코펜을 씻어내듯이 녹여서 장의 세포막을 통과시키고 그 올리브유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 추가로 항염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달걀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레시틴이 지용성인 라이코펜을 미세한 입자로 감싸서 혈액의 운반을 도와주고, 또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라이코펜과 함께 전립선과 유방세포의 자멸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와 마늘인데요. 퀘르세틴 그리고 마늘 속의 알리신이 라이코펜과 함께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루테인, 또 지아잔틴, 그리고 설포라판이 라이코펜과 함께 모세혈관, 또 망막의 산화 손상을 막아서 노년성의 실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 아몬드 잣인데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E가 라이코펜의 재활용 경로를 활성화해서 항산화 회전을 반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토마토 섬유를 발효해서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고, 이 지방산이 장벽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토마토 섭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나 설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의 영양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조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약 100도씨 이하의 약불에서 7에서 10분 정도 가열을 하고 여기에 기름 한 큰술을 넣는 공식입니다. 대표적인 조리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2개를 약 1.5cm 정도 큐브로 썰어서 여기에 올리브유 한 큰술, 다진 양파 약 4분의 1개, 그리고 소금 2꼬집 정도를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볶다가 풀어둔 달걀 2알을 넣어서 약 2분간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 한 접시에 단백질 약 15g, 라이코펜 18mg, 또 비타민C 25mg이 들어있어서 혈관과 뇌 그리고 위장을 위한 조식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두부 조림인데요. 구운 두부 150g을 팬에 담고 토마토 3개를 굵직하게 썰은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 2분의 1 큰술, 또 국간장도 2분의 1 큰술, 그리고 물 50ml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8분 정도를 졸입니다. 이때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 1분 정도에 두르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하면 들깨의 오메가3와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결합해서 관절염과 또 치매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양파 수프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4개를 십자로 칼집을 내서 90도씨 물에 약 30초 정도 데친 뒤에 껍질째로 큼직하게 썰어두고 올리브유 한 큰술에 슬라이스 양파 1개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토마토, 물 약 400ml, 그리고 월계수잎 1장을 넣고 중약불 정도로 10분만 끓입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하시면 밤참으로 드셔도 속이 편안하고, 또 냉장 보관 후에 다음날 차갑게 마시면 여름 더위 해소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를 생즙이나 주스로 드실 때는 2가지를 지키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착즙한 후 약 30분 이내에 드셔야 공기에 닿아서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드시는 양을 약 200ml 이하로 나눠서 마시고 빨대를 사용하거나 또는 1대1로 물로 희석해서 치아의 산 부식을 방지하시면 좋습니다. 과당의 대량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스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보관 요령도 매우 중요한데요. 완숙의 토마토는 약 12에서 18도씨 서늘한 그늘이 가장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는 실온의 온도가 약 26도를 넘기 때문에 신문지에 싸거나 달걀판 형태의 종이 받침 위에다가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놓고 통풍을 확보하시면 좋고요. 약간의 푸른기가 남아있는 토마토는 종이봉투에 사과 조각과 함께 넣으면 약 48시간 내에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라둔 토마토는 이 자른 면이 공기에 마르지 않도록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랩으로 밀봉한 후 냉장 야채칸에 두면 약 48시간까지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장기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슬라이스로 냉동을 하시거나, 두 번째는 소금이나 허브 없이 순수한 토마토만 약 30분 정도 끓여서 농축한 홈메이드 파스타로 냉동을 하시거나, 또 세 번째로는 반건조 토마토 올리브유 절임, 이 3가지가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슬라이스 냉동은 볶음밥이나 찌개용 파스타나 토마토 수프의 베이스로 쓰시면 좋고, 반건조한
고소한 절임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토핑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하루에 적정 섭취량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면 정상을 유지하는 건강인은 중간 크기의 토마토 2알 정도면 충분하고요.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을 관리 중인 분이시라면 라이코펜이 약 20mg 이상이 필요한데요. 완숙 토마토 2알을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익혀서 드시면 목표 수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껍질째 으깨서 나온 냉 토마토 수프 한 컵을 식후에 드시면 식이섬유나 이 유기산 덕분에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투석을 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단 지침을 고려해서 완숙 방울토마토 약 4알 정도로 조절하시면 좋고요. 섭취 전에 60도씨 물에 1분간 데쳐서 칼륨의 용출을 추가로 확보하면 더 안전합니다. 실생활에서 토마토를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 양치한 후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와 현미밥 반 공기로 속이 편안한 고단백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낮 12시에는 반찬으로 토마토 양파 무침을 하면 좋은데요.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를 반으로 자르고 여기에 양파 3분의 1개를 얇게 채로 썰어서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쳐서 매운맛을 좀 빼시고요. 올리브유 하나 작은술, 또 식초 2분의 1 정도의 작은술, 그리고 꿀 몇 방울, 또 소금 한 꼬집 정도를 버무리시면 자극 없이 아주 상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덥고 지칠 때는 냉 토마토 스프 작은 컵 약 100ml 정도를 얼음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시면 사이다보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저염된 두부와 또 시금치 그리고 토마토 스튜 한 그릇이면 단백질, 칼슘, 라이코펜 그리고 루테인까지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기 반찬이 당길 때는 돼지고기 대신 오징어 60g을 데쳐 넣어도 소화가 부드럽게 잘 될 수 있고요. 밤 9시 이후에는 산성 음식에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하루에 여기 정도까지만 드시고요.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마무리하면 오메가3가 라이코펜의 재활용을 도와주면서 숙면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마토 껍질과 씨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전기 밥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깨끗이 씻어서 취사 버튼을 눌러서 약 10분만 찌시면 껍질이 살짝 갈라져서 손으로도 쏙 벗겨지고 또 씨 주변의 젤리층이 부드럽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식감에 대한 거부감이 확 줄어듭니다. 이때 생기는 토마토 물은 구연산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두피의 세척이나 혹은 주방 설거지 헹군물로 쓰시면 아주 산뜻하고 또 화분에 물 주기에도 좋으니 버리지 말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는 익히는 것, 또 함께 먹는 음식과의 궁합,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먹는 양을 잘 지키시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 2알을 기름과 함께 익혀 먹는 습관, 그리고 설탕 대신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혈압, 혈당, 뇌 건강, 그리고 피부 탄력이 서서히 좋아지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과 이것 함께 드시면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은 우리는 여러 형태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씨, 홍씨, 그리고 이 땡감의 껍질을 벗겨 말려 만든 방건씨, 방건씨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쫄깃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굉장히 많네요.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이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감의 효능과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 와,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역시 물에 끓여서 차로 먹었다고 해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서 야뇨증을 치료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우리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 멍멍게가 아니라 이 꽃게, 꽃게인데요. 이 게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됐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와, 대단하네요 이게.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경종 독살설이 또 제기가 됐대요.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 목적으로 게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서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찬 성질의 음식이어서 감과 게장은 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죠. 그리고 식중독균이나 다른 균의 변식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 속에 있는 타닌 성분이 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서 우리 장내에서 식중독균이나 다른 번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치명적인 사망까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에 식후에 한 3,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이에요. 이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 등 굉장히 많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해서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도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감과 미역은 함께 드시지 말고 먹는 시간차를 두시거나 섭취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또 세 번째,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이에요. 이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칼로리도 낮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활발하게 해주며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세요? 달고 그러세요? 아니죠. 조금 씁쓸한 맛이 나죠.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도토리에도 감과 같은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먹으면 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또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후식으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계란 달걀,
각종 뭐 채소와 계란까지 볶아도 먹고 계란볶음밥도 있고 굉장히 계란은 풍부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과연 감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니 굉장히 놀라셨죠. 계란 그 자체만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완전식품이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 음식인데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랑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또 눈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죠. 또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혈액 생성과 뇌 기능도 좋게 하죠. 또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고 와 계란의 효능도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 성분과 만나서 이게 단백질이 변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돼서 요산의 농도를 또 지나치게 높일 수도 있고 신장에 또 무리를 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심하면은 뭐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이런 결석인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한 위의 수분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도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할 때는 조금 텀을 두시거나 좀 나중에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이 고구마잖아요.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또 불용성 침전물이 생성이 돼요. 녹지 않는 거죠. 이 불용성 침전물은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 부담도 주고 소화도 안 되고 복통도 같이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지금 본 내용을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나 간식으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점심에 드셨다면 감은 저녁 이런 식으로 드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감 속의 탄닌 성분이 정말 나쁜 성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근데 이 탄닌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 많아요. 이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탄닌이 이제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굉장히 이제 무너지고 산화 스트레스나 손상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해서 원인이 되는 염증성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기도 하고 염증도 억제해줘요. 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과 염증 반응이 발생할 때 이 간에서 만들어져 분비되는 이 C 반응성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 탄닌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도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또 탄닌은 항바이러스 또 항균이나 살균 작용도 갖고 있어서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도 되고 면역력 증가에도 물론 도움이 돼요. 또한 우리 몸의 장 점막을 수축시켜서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줘서 장에 탈이 나거나 설사가 발생해서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에는 이처럼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피부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감에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처럼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체액과 전해질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줘서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도 막아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이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해주고 각종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감 중에 이 홍시에는 또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홍시를 꽝꽝 얼려서 냉동실에 꽝꽝 얼려 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 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면 숙취도 금방 해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의 열도 내려주고 우리 몸의 갈증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 이뇨작용도 있어서 숙취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주의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에요. 이 탄닌 성분이 묽은 변, 즉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빨아들여서 변비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견과류예요.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이렇게 DP도 굉장히 디저트 가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해놓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궁합이고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감에는 아까 비타민 A랑 C,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요.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이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 이런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감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같이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로 수정과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유명 음식점 같은 데서 후식으로 수정과 조그만 이쁜 병에 나오고 감도 아이스크림처럼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처럼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도 강화하게 되는데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도 좋게 하는 이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요. 또 이 흡수율이 좋아지면 온몸에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이러한 효능으로 이 수족냉증과 같이 몸이 찬 분들한텐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기도 해요.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예요. 감에는 팩틴과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켜서 이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우유 속에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도 보호해주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즉 위암을 일으키는 균이죠. 이 균의 침투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 방법인데 이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혈압약 2가지를 복용 중이던 70대 남성 A씨는 점심에 김 파래국수를 즐겨 먹으면서 또 도시락김을 간식으로 하루에 약 10봉씩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혈중 TSH가 0.1로 떨어져서 갑상선 기능항진 진단을 받았고 담당 내과에서 김 섭취를 주 2, 3회로 줄이도록 하자 약 3개월 만에 이 TSH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반대로 혈색소가 약 10 정도로 빈혈이 있었던 60대 여성 B씨는 식사마다 김을 2장씩 약 8주간 곁들였더니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또 혈색소가 12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철분 자체가 동시에 작용한 덕분인데요. 이처럼 같은 김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또 질환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변화인지 혹은 또 불편한 변화인지 우리 몸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김을 평생 드시지 말고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다음에 3가지 경우는 전문가 상담 없이 김을 너무 자주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첫 번째는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요. 조영제의 반응은 단순히 요오드 분자 단독 반응은 아니고 조영제의 구조물 때문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해조류의 섭취 후에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소금 제한이 약 4g 미만인 신부전 말기 환자인데요. 김 자체 나트륨은 높지 않아도 기름 또 소금 양념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염분을 추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닐 케톤요증 환자입니다. 김 단백질에 아미노산인 이 페닐알라닌이 많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량을 초과하게 되면 뇌신경 쪽에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 이렇게 드시면 뼈가 아주 튼튼해지고 막힌 혈관이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K푸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의 숨은 영양과 또 위험성 그리고 60대 이상 어른들께 꼭 맞는 섭취 방법을 한번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이 왜 바다의 불로초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독이 될 수 있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실 겁니다. 그럼 먼저 김을 한눈에 파악해 볼 텐데요. 김은 크게 재래김과 돌김 또 파래김 3갈래로 나누는데요. 재래김은 육안으로 붉은기가 약간 돌고 향이 좀 순하며 돌김은 파래가 섞여서 진녹색을 띠고 바삭함이 강하며 파래김은 초록빛이 선명하면서 구웠을 때 풀향이 짙게 납니다. 3종류 모두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향미가 있어서 입맛에 따라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돌김과 파래김은 바다 바닥 가까이서 자라기에 중금속 농축이 재래김보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갑상선 또 신장 그리고 간이 약하신 분이라면 돌김, 파래김보다는 재래김 위주로 섭취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100g, 그러니까 약 마른 김 10장 남짓에는 단백질이 약 30g 정도 안팎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이는 소고기 안심 100g에 함유된 단백질보다 많고 또 소화 속도는 소고기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위산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도 속에 더부룩함 없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김의 단백질은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아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서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 한 장이 몸이 피곤할 때 숙취 해소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김에 함유된 칼슘은 우유의 약 4배, 그리고 철분은 시금치의 약 7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와 치아, 그리고 혈액의 합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김은 칼슘이 100g당 약 400mg 정도, 또 재래김은 100g당 약 300mg 정도 수준인데 한 끼에 3-4장 정도 섭취만으로도 칼슘 60mg 정도를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하는 어머님들은 하루 반찬으로 김을 좀 얹어 드시면 음식으로도 칼슘을 조금씩 채울 수 있어서 약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숫자로 보면 마른 김 100g에 약 110mg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그만큼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만으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못 채우니까 귤이나 키위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1 그리고 B2는 김 소량 섭취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수월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9는 어르신들의 뇌신경을 깨워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핵심인데요. 김과 계란 또 현미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 하루에 김 10장씩 먹어야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김 섭취에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김에는 요오드와 알긴산 그리고 포피란 같은 해조류 특유의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크지만 또 과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1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상한선은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마른 김 한 장에 요오드가 25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으니 김을 하루에 약 5장 이상 드시면 단숨에 상한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몸의 피곤함이나 탈모 그리고 체중 증가가 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과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내과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10명 중에 3명은 김이나 미역, 다시마 섭취량을 줄였을 때 TSH 수치가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섭취량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강하신 분이면 하루에 약 3장 정도, 또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하루에 1장 또는 주 약 3회 이내로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나 포피라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중금속을 흡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날에는 알약을 복용한 후 최소한 2시간 정도 뒤에 김을 드셔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할 때는 알긴산과 이 포피란이 변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을 부드럽게 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금속 이슈인데요.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한번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반감기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 양식장 근해가 만약에 산업시설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서 해역을 명시한 곳 그리고 납이 약 0.2mg 이하, 무기 비소는 0.5mg 이하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믿을 만한 업계의 대기업 제품일수록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안심이 조금 더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나는 하루에 김을 꼭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마늘이나 양파 또 브로콜리 같이 휘발성의 황화합물이 많은 식품을 함께 드셔서 이 중금속의 배출 통로를 자극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마늘종 무침, 또 양파, 풋고추, 장아찌, 브로콜리 데침을 곁들이고 김을 싸 먹으면 중금속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과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역국에 꼬막 무침 반찬인데요. 여기에다 김을 드시면 요오드, 철분, 또 인이 융합되는 폭탄이 될 수 있어서 갑상선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에 명란젓 같은 젓갈류를 함께 드시면 과량의 나트륨 함량 때문에 고혈압과 또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구이를 하실 때는 기름을 잘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과 계란 그리고 마늘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B12와 콜린, 셀레늄, 알긴산의 영향으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량이 높아지고 혈당을 낮춰서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과 들깨가루 된장국을 함께 드시면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과 아보카도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9과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그리고 포피란을 아주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피부 보습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법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김 기본 구이인데요. 마른 팬을 약 중약불로 한 30초 정도 예열한 다음에 김을 올리고 앞면을 4초 정도, 또 뒤집어서 뒷면을 4초 정도만 살짝 쬐서 수분을 좀 날려준 뒤에 불을 끕니다. 만약에 팬 온도가 약 150도 이상 되면 비타민C 파괴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을 코팅하는데요. 팬에서 내려서 약간 식힌 김에다가 들기름을 붓으로 얇게 바르고 가는 소금을 약 30cm 위에서 눈 내리듯이
반드시 뿌려서 골고루 묻히면 짠맛이 균일하게 생깁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리놀렌산이 높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 김말이인데요. 묵은지 한 장을 물에 살짝 헹궈서 짠맛을 좀 덜고 여기에 김 위에다가 깔은 다음에 돌돌 말아서 팬에 뒤집어서 구워줍니다. 이 묵은지 안에 있는 유산균이 요오드의 흡수를 일부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 계란전입니다. 김 2장을 겹쳐서 4 곱하기 6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계란 2개, 다진 파, 다진 마늘에 소금 약간을 풀어서 김을 앞뒤로 적십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양면을 1분 정도씩만 부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조각당 단백질 약 4g, 칼슘 약 15mg 정도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용 분말을 만드는 건데요. 색이 바랜 묵은 김은 마른 팬에서 다시 구운 뒤에 믹서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볶음이나 죽, 또 된장찌개에 한 티스푼씩 넣으면 아주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밀도가 높은 수분 제거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습기를 먹은 김은 곰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히스타민의 농도가 높아서 두드러기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 18도씨의 냉동실에서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단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 결로 현상 때문에 수분이 생겨서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 약 48시간 내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김은 공기에 닿으면 지질이 산패해서 특유의 과자 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패된 지질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의 섭취량은 연령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성인이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는 마른 김 3장, 도시락 김 1봉 정도가 적당하고요. 65세 이상은 칼슘 보충이 더 필요하겠죠. 김을 하루에 약 4장까지 허용하되 나트륨은 약 150m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이시라면 주 3회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고 회당 1장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섭취하는 날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 환자는 이내 칼륨과 제한을 위해서 의사분과 상의 후에 김은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세에서 8세 정도의 소아는 알레르기 혹은 중금속의 위험을 고려해서 한 반장 이내로 먹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김은 위생법상 수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생산, 가공 단계, 그리고 양식장 수질 검사, 자체 공정관리 인증제도, 중금속, 산패도, 미생물 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간해식품이나 무표시된 직거래품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통관해서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살펴보다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으면서도 진가를 다 알지 못했던 착한 음식 감자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냥 배 채우는 탄수화물 아니야? 하고 지나치기 쉬웠죠. 사실 감자는 세계 4대 주식 작물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식량이면서도 이제껏 밝혀진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 혈관부터 뼈, 근육, 피부,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 관리가 필수인데요. 감자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감자의 숨은 효능, 제대로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그리고 함께 먹어야 더 좋은 식재료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지 꺼내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감자 한 알에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열량이 고작 110kca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80% 이상이라 갈증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약 30%를 충당해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전분이 둘러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거나 찌워도 손실이 비교적 적습니다. 덕분에 피부와 잇몸,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이나 출혈, 또 잇몸 붓기를 예방해주고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개선에도 힘을 보태줍니다. 감자 껍질과
감자 바로 밑에 과육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의 과산화지제를 줄여서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 또 심장 질환 예방, 그리고 암세포 억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분,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신 분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자연 항산화제가 되겠죠. 감자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보다 많은 칼륨이 숨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고 다리 부종과 경련을 완화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은 아침에 쪄서 껍질째 드신 감자 한 개가 아주 훌륭한 칼륨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량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 안정에도 한몫을 해주죠.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자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약 2g 남짓이지만 질이 뛰어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흡수율 그리고 아미노산의 균형을 따져서 100점을 넘으면 최고급 단백질이라 불렀었는데 달걀, 카제인과 함께 감자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구도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빨랐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날마다 달걀 한두 개와 껍질째 찐 감자 한두 개를 같이 드시면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받아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힘찬 일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효능 변화가 큰 영양소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생감자 껍질 1g엔 1mg 정도 들어있는데 삶으면 0.6mg으로 줄어들고 찌면 오히려 1.6mm까지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찌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이 살아나고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구울 때는 약 200도씨 이상 고온을 오래 가해서 폴리페놀이 대부분 파괴가 되고 튀기면 기름과 열이 만나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감자가 영양 보존율 1등입니다. 찔 때는 찜통 뚜껑에 물방울이 다시 떨어져서 과육이 물러지지 않도록 면포를 한 겹 덮어주시면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생감자즙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위궤양, 위염이 잦은 분은 공복에 생감자즙을 한 컵 마시면 위산 과다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요령은 간단한데요. 깨끗이 씻어서 싹과 녹색의 껍질을 잘 도려낸 감자 반 개를 사과 조각 그리고 비트 조각과 함께 믹서에 넣고 물을 반 컵 정도를 부어서 곱게 갈아주시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다만 감자가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찬 분들이나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은 한 번에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만 드시고 따뜻한 물이나 여기에 생강차를 곁들이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혈당 걱정이 있는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는 밥보다는 약간 낮지만 익히는 방식이 이 당의 수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운 감자나 말랑하게 삶은 감자는 전분이 노화되지 않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찐 뒤에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찐 뒤에 식혔다가 다시 살짝 데워 먹기 방법을 권합니다. 감자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삶은 콩과 한 접시에 담아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감자 먹을 때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가 않아서 이걸 드시게 되면 메스꺼움, 설사,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겉이 주름지고 물렁한 감자, 흠집이 깊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 그리고 빛에 노출이 돼서 군데군데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합니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받으시는 분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얇게 썰어서 약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일부 빼내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맞는 음식도 여러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달걀과의 궁합은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이고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짠맛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븐 대신에 에어프라이어에 껍질째 반으로 썬 감자와 양파, 버섯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도 소금에 절인 듯한 감칠맛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마늘,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찐 감자를 으깨서 요구르트 대신에 무지방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함께 섞으면 마요네즈 없이도 아주 고소한 감자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밥 대신 껍질째 찐 감자 2-3조각과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감자를 너무 늦게 많이 드시면 칼륨, 수분 때문에 밤새 소변이 잦아질 수가 있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양파나 버섯, 브로콜리 같은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치아가 약해서 딱딱한 껍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껍질째 찐 뒤에 껍질 부분을 포크로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치아가 약해도 씹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믹서에 갈 때는 껍질째 넣으셔야지 항산화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보관 요령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만나면 바로 싹이 나고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니까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양파와 같이 두면 수분을 빼앗겨서 금세 쭈글쭈글해지니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 신문지에 싸서 상온 5에서 10도 정도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너무 차가워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변하고 조리 시에 갈색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문제가 없는 성인이라면 소주잔 크기의 작은 감자 기준 2-3개, 중간 감자라면 1-2개 정도면 비타민C와 칼륨, 클로로겐산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끼에 중간 감자 반 개로 시작해서 혈당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즙으로 드실 때는 하루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자는 열량은 낮지만 비타민C, 클로로겐산, 칼륨, 마그네슘, 고급 단백질을 두루 지닌 고마운 식품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최소이고, 달걀, 김치, 발효식품,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싹이 난 부분과 녹색 껍질은 꼭 도려내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약한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올 가을부터는 감자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파트너로 한번 삼아보세요.